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또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예제로 풀어줬던 문제도 실제로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었지. fx는 0 이렇게 해서 요게 3차식이었을 때 3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y는 fx로 고치면 당연히 3차 함수가 되겠죠. 원래 3차 함수에서는 최고차의 모양에 따라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음수면 이게 기본 형태야.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주로 이런 형태고 음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방정식에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식을 곱해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고 할지라도 양수로 고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본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형태에 따라서 극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극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가로선에 접선이 있고 이런 식이 되던가, 아니면 약간 비스듬한 직선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려질 거야. 이 선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가 x축이든 여기가 x축이든 심지어 여기가 x축이라도 어디가 x축이라도 실제로 x축과의 교점은 한 개씩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극값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실근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실근은 무조건 한 개 있는 거지. x축과의 교점이.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고 위로 무한히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x축이 아무리 밑에 있던 아무리 위에 있던 한 개가 없어지진 않아. 실근이 없는 경우는 없죠. 무조건 한 개는 있는 거예요. 극값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f'x는 0,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 중근이나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가 된다. 요게 기본 공식이고, 두 번째, 극값이 있다는 얘기는 극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극대 극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리는 N자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극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무한히 내려가고 무한히 올라가는 거야. X축이 아예 밑에 있어. 그러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X축이 적당히 위로 올라갔어. 내가 요 하얀 선을 X축이라고 쳐볼게요. X축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 접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 있는 거냐면 두 개 있는 거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더 위로 올라갔어. 세 개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극값.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가 x축이야. 그러면 여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풀었던 3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였어. 여기가 아마 7인가 그랬었고 여기가 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였어.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극소값이 0이야. 그러면 이게 x축이 아닌 거고 요렇게가 x축이 되는 거죠. 그때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특히 요랬을 때 요 근은 중근이라고 부르긴 해요. 중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음수였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죠. 만약에 얘가 0이었어. 그럼 x축이 여기였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래프를 먼저 대충 모양을 보고 x축의 위치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와 여기에서 극값들을 갖게 되는 건데, 요거는 양수고 여기가 음수야. 그럼 0은 어디 있겠어?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양수와 음수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뭐야?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죠. 둘 다 0일 수는 없겠죠.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라고 하면 뭐 얘가 0이 된다든가 이게 0이 된다든가 아니면 얘가 0이 된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위에 거 극대값이 0이다라고 하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교점이 하나밖에 중근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래요. 여기 있다라고 치면 x축이 이게 x축이다라고 치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 요건 중근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총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극소값이 0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다라고 하면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중근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되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다. 이걸 그냥 통틀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요. 3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해서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 뜻은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실근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x축이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 음수니까 0.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다. 여기에 추가로 극값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추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곧 2번에 나와 있네요. 중간쯤 밑에 보시면 3차 함수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요게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라고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는 서로 다른 실근은 무조건 한 개가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극값의 부호 양수냐 음수냐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또는 하나만 양수가 음수냐 아니면 0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제로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그래프 그리고 x축 위치를 대충 표시를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공식으로 외워두면 한두 번 정도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